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장교 양광준. 강원경찰청은 최근 촬영한 양광준의 머그샷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38살인 양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중령 진급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양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현역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부남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사귀던 미혼 여성 군무원을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하기 전부터 범행 은폐를 위한 위조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 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실제 시신 유기 장소로 이동할 때 흰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붙였습니다. 계획 범행이 들통나 검찰에 구속 송치된 양 씨. 향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으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재작년 7월 시행되면서 군 관련 사망 사건은 민간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관계가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군 형법으로 의율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양 씨의 신상 정보를 다음 달 12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브 사탐에서 한 차례 다뤘던 사건이죠. 자, 신정원 기자,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군요. 네, 피의자는 38살 양광준입니다. 육군 현역 장교고요.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었는데 오늘 오전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양 씨는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양광준 씨의 신상은 12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님. 경찰이 더 빨리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양광준이 하지 마라 이렇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늦어진 거라고 그래요? 예, 이게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보면 이 부분 이제 신상공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에 강원경찰청에서 이 부분 회의에 대해서 결정이 났었고 그렇다면 8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지나고 나서 13일에 공개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양광준이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제기는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이 부분 내가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 부분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제기를 하고 다만 소송 자체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 법원에서 이 부분 인용이 이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신정원 기자. 어떻게 이 내년에 중령으로 진급할 게 확정이 돼 있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나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도 밝혀졌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 수사가 진전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범행 동기나 이런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양광준은 자녀도 2명 있는 유부남이었는데요. 피해 여성은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올해 초에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다툼이 잦아지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양광준이 다른 부대로 전근하기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또 피해 여성이 10월 말에 임기제 공무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가정에 있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수개월째 말다툼을 이어가면서 갈등 관계가 빚어졌습니다. 그날 당일 아침에도 차량 내에서 출근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살해 시점인 15시경에도 차량 내에서 똑같이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신 기자. 그렇다면 이미 아침에 말다툼했을 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은 이번에 이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양광준의 범죄 행태를 분석했는데 이제 범행이 지능적이고 또 살해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적인 어떤 범죄 정황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범행 당일의 피해자의 행적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살해부터 시신 훼손, 유기, 그리고 다음 주 일상의 복귀를 그대로 한 것까지 매우 치밀하게 계획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양광준은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공구를 이용해서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에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고요. 이튿날에는 화천 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하고 다음 주에는 자신이 이제 옮긴 전근지로 정상 출근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김성수 변호사님, 일단 살인 사건 날 때마다 항상 보는 거지만 이 계획한 정황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원에서 양형을 조금이라도 좀 덜 받기 위한 꼼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양형 기준에 계획적 범행 같은 경우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거 당시에 본인의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시신 유기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의 번호판이 위조 번호판이었는데 이 부분이 범행이 오후 3시였는데 이 위조 번호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내역은 오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차량 번호판에 대한 위조를 검색할 때부터 네.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살인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나오다 보니까는 계획적 범행을 일단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지어 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인 척 연기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양광준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연락을 해서 문자를 보내고 휴가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해서 당분간 집에 못 간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는 내용인데 심지어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인 척하면서 경찰과 통화도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범행을 숨기려 꾸민 건데요. 그에 앞서 시신을 훼손을 하려고 이제 공사장에 갔을 때는 시신을 이제 차에 실은 상태에서도 주차가 되냐 이렇게 태연하게 묻는 그런 부분들도 드러났고요. 피해자와 나는 문자 내용부터 지운 것을 보면 어쨌든 본인은 치밀하게 이 사건을 좀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구속 심사를 위해서 법원을 찾은 피의자 양광준. 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런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왜 싸웠습니까? 왜 살해까지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신 훼손까지 왜 했습니까? 어떤 관계인지 사과 안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피의자 양광준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자, 본인 스스로 또 계획 범죄임을 인정한 만큼 아무래도 굉장히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형법에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체 손괴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 굉장히 좀 무거운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보통 동기 또는 비난 동기의 살인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기본이 10년에서 16년, 15년에서 20년에 가까이 굉장히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또 가중 요소인 계획적 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중형에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변호사, 신정원 기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